오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은혜입니다. 예. 자, 비가 내립니다. 예. 비 옵니까? 네,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7073님. 더덕 손질하다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응급실 못 가는데 크게 다치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요. 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저도 애들 못 뛰게 해요. 뛰지 마. 다치면 큰일 나니까. 전 온 국민이 불안하고 지금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다 똑같군요, 지금. 4167님께서 용산 관저 논란을 보시고 참으로 개탄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민들은 관공서에 가서 허가 내려고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하는 일인데 점점점. 8094님께서 오늘 중국 내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 자전거 비 맞지 말라고 덮은 처마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선 건물을 그냥 지어도 되는 것 같네요. 참 부럽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가장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가장 정말 모범은커녕 그래서요. 오늘 그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감사원이 그동안 어떤 정보에 대해서 뭔가 추상같이 예리하게 감사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열심히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 놀라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 이게 제대로 뭐 좀 무섭게 팠으면 도대체 뭐가 나올라 그러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네, 자 감사원의 행보 지금 감사 보고서가 공개가 됐고요. 앞서 뉴스 신세계에서도 다뤘는데요. 뉴스 자체도 그리고 감사원의 행보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6억 떼먹고 3억 날리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 종합판 오늘 한겨레에선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내용을 그렇습니다. 보도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 하나하나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기사긴 한데 이게 이제 감사원이 직접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부분이셨나요? 그러니까 이 뭐 허가도 안 받은 업체인데 누가 여사가 연결된 것 같은데 그건 하나도 파지도 못했고 파지 못한 이유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못 팠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성을. 그래놓고 그 업체는 또 무허가 업체한테 주고. 무허업체 계약도 없이 공사 시작하고. 관절을요, 심지어 대통령실. 그리고 그런 거 이런 어떤 불법성을 다 발견해놓고 감사원은 주의 조치로 끝내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한번 자세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총평부터 해주시죠. 감사 결과에 대한. 네. 우선 뭐 지난 2년 동안 왜 기다렸는지 모를 만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감사원이 우롱한 게 아닌가. 저도 형편없는 감사 결과였습니다. 국민 우롱이라 그러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거기서 보시기에. 저희가 사실 4가지의 감사 사항을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에서 2개만 이제 감사 실시하기로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반토막이었는데 그나마도 지금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결과고요.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관저 그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사 청구를 한 거였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신 부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그 업체 선정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감사원이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그 감사원이 가장 지금 뭐 크게 성과라고 얘기하는 게 경호처 부장이 개인 비위, 경호처 부장이 브로커와 이제 대통령실 방호 뭐 창문이나 방탄 창문이나 또 이제 경호처 그 청사 공사 관련해서 좀 비위가 있었는데 그걸 적발한 걸 굉장히 큰 성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궁금했던 건 대통령 이전이나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휘투루마투루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취임 전에 2달 만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권력형 비리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이 중요한 건가요? 아까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행사를 후원했던 업체들이 관여돼가지고 공사에 참여했는데요. 그 의사결정 과정이 가령 지금 인수위 TF하고 경호처 내부에서 추천을 해서 검토한 결과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근거로 이 업체들을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은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시공 능력이나 실적이 제대로 검증이 된 것인지 가장 궁금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혹시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사실 설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원래는 코바나 콘텐츠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애초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 공사 진행 과정도 이번에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거 보면 법을 지킨 게 제대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급하게 공사가 진행돼서 국가안보나 경호상 국가계약법상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도 뭐 용인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후원 업체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특혜가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과거에서 정부가 이렇게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그 프로세스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까? 예, 다 나라장터에서 계약, 수의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나라장터에서 그 업체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이제 입찰을 붙여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하는데 수의 계약이더라도 이 업체가 자기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이번 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이전 공사는 복마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얽혀서 거의 그냥 특혜를 주고받은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 중에 그냥 일각으로 드러난 게 이제 경호처 부장의 개인 비위였던 거고요. 아직까지 밝혀져야 될 의혹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 이런 어떤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사실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드러난 사실 이 정도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주의 처분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다른 감사원에서 뭐 다른 감사 사례들 보고서들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9월 3일에 감사원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대해서 표적 감사나 정치 감사했던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감사는 사실상 감사를 안 한 것과 거의 같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사례였으면 보통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통보가 됐을 텐데 지금 경호처 부장에 대한 수사 요청 이외에는 수사 요청과 그다음에 뭐 파면을 요구하는 통보 이외에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거의 16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경호처 간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국고 손실죄로 고발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가요? 검찰 수사 되어 있나요? 예. 이 지점이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이미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근데 그때는 감사원이 알리지도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냥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부의 감사 사례 같은 게 가장 대표적으로 주요 국가 통계 관련한 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관련자들 이전 정부 인사들이죠. 네. 관련돼서 수사일을 해가지고 보도자료까지 뿌렸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알리지 않다가 이번에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알렸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건은 사실은 저희가 감사 청구에 대한 본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냥 발각된 개인 비리를 대단한 비리를 포착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포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요 반응 보셨죠? 뭐냐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 예, 무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눈치 보느라 몸살인 감사원이 사실은 제대로 밝혀내질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혜가 없었다고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얘기하는 건 뭐 주의 통보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전에 뭐 이전 정부에서 한 일이다 이런 계약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 뭐 좀 아연실색했는데 전혀 지금
이번에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온갖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좀 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 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대응이 이런 것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사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세금이 그런데 낭비되고 있는. 제가 정말 아까 이 간사께 여쭤봤지만 이렇게 대충 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반응이란 것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 네. 참 정말 어떤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럼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의혹을 국민들에게 막대한 의혹을 주면서 지금 사과를 바라시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아직도 저도 너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